키다리 아저씨, 그래도 세상에는 아저씨처럼 좋은 어른이 더 많다고 믿어요. 현재 대구에 살고 있는 정재국 친구는 보육원 퇴소 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18 어른인데요. 정재국 친구에게도 아저씨처럼 멋진 키다리 선생님이 계셔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이야. 되게 오랜만이네요. 살은 좀 뺀 것 같다. 배는 좀 더 나온 것 같아요. 술 빼? 요즘 술 안 합니다. 진짜? 네. 훌륭하군. 반갑다, 야. 앉아라. 제가 보육원 살 때 그 과장님으로 계셔가지고 많은 도움 주셨다가 이제 제가 퇴소하고 과장님 또 이직하시고 그 뒤에도 저한테 사적으로도 후원해주시고 도와주신 김영조 과장님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후원이라는 개념보다는 함께 동행하는 느낌으로 앞으로 쭉 그 마음으로 만나고 있고, 언제까지 후원할 거냐, 왜 하냐 보다는 그냥 삶으로 그냥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2009년에 각자 인생에 들어온 그 이후로부터 이제 헤어진 적이 없는 인생의 동행자로 아마 쭉 살아갈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또 성인이 되고 이제 다 컸으니까 제가 좀 이제 늙고 이러니까 안 만나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 내가 맨날 만나면 그러잖아. 나 몰처럼 안 된다고. 정재국 친구와 김용주 선생님의 관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아저씨? 단지 후원을 하고 후원을 받는 관계로 설명하기엔 두 사람은 각자의 인생에 너무 큰 존재가 되고 있어요. 정재국 친구가 사회에 나와 시작한 첫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순간에도 키다리 김영조 선생님은 그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멘토였어요. 나의 키다리 아저씨처럼요. 저는 힘들어서 전화가 와서 그만두게 되었다는 얘기가 순조로운 어떤 결말이 아니라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떠밀리듯이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그거를 나올 때의 그 참담함에 대해서 그 음성이 그걸 충분히 느끼게 했고, 또 저도 살아온 시간 동안 그렇게 떠밀려왔던 기억들이 또 함께 오버랩되고, 그거를 온전히 혼자 견딘다는 게 너의 그 삶의 무게가 나한테 다가왔었고 함께 아팠던 기억이 나네. 네. 그런데 또 무던하게 늘 그랬던 것처럼 무던하게 그 과정을 잘 넘기고 취업을 해서 너무 기뻤던 기억까지. 아저씨, 정재국 친구와 키다리 김영조 선생님이 소중한 인연을 지켜갈 수 있는 건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고 그 진심에 감사하는 마음 덕분이라 생각해요. 보통 시설 나온 친구들이랑 보육원에 있던 선생님이나 후원자님이나 연결이 좀 끊기는 느낌인데 그렇지 않으려는 분위기를 되게 만들어주시고 연락도 잘해주시고 애들 모아가지고 볼링도 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용돈도 주시고 또 그랬거든요. 되게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네요. 키다리 김영조 선생님이 보육원에서 만난 정재국 친구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네가 아니었다면 나의 그 1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과연 했었을까? 가능했을까? 아니다. 특히나 재국이는 케어하는 대상자라고 한 번도 느낀 적도 없고 사실상 아니었고, 어떤 변화 앞에 보통 저항이 많은데 재국이는 들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설명하면 그거 괜찮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고. 도전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아이. 정재국 친구를 보면서 키다리 김영조 선생님도 용기를 냈다고 해요. 키다리 아저씨,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모양 본 적 있으시죠? 날개가 도는 모양을 보면서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세찬 바람에 대비할 수도 있고요. 키다리 김영조 선생님은 정재국 친구가 후배들에게 바람개비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100마디보다 살아냈던 형의 한마디가 진짜 임팩트가 있단 말이죠. 기억나는 게 선배 중에 한 명이 나가면 딱 2개다. 하나는 가난과 만날 것이다. 하나는 실패할 것이다. 이 2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괜찮다, 살만하다 이래야 힘을 얻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반드시 가난해질 것이고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한 얘기를 그때 퇴소아동에 와서 했는데, 차마 그 얘기를 못하고 우리는 아니야, 준비하면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막 설탕 발림을 하고 있던 우리에게 외면하고 싶지만 진실이 그렇다. 근데 실패가 가난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일어서려면
스스로의 힘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돕는 후원자님들도 함께 이렇게 두 가지 양날개가 필요하다. 좋은 선배로서 역할을 충분히 그 바람개비 꼭 하기 바래. 네,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성공한 경험뿐만이 네. 아니라 내가 왜 뭐 때문에 힘든지 실패한지가 오히려 더 그 선배처럼 난 입에 못 담았던 가난할 거야, 실패할 거야 한 얘기를 하니까 아 저거다 싶은 생각을 그때. 불어오는 거센 바람에 당황하지 않도록 바람개비가 돼주고 지붕 없는 집에 살아도 함께 비바람을 맞으며 헤쳐갈 수 있는 정제국 친구와 키다리 김영주 선생님도 서로에게 그런 존재 아닐까요? 지붕 없는 집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 또 이야기를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표현이 다 다를 뿐이지 결국은 그 맥락인데 집은 집인데 지붕이 없으니까 비가 오면 다 맞는 거지. 바람이 불면 다 추운 거지. 햇빛 너무 뜨거운 거지. 집은 집인데 근데 그렇다고 내가 지붕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게 지붕의 개념이라는 것이 어머니의 모태처럼 이 안정감 있는 삶의 기둥들인데 내가 지붕을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 비바람을 함께 맞아주고 좀 이렇게 함께 내 옷 같이 덮어주는 사람은 돼야 되겠다. 그랬던 기억도 이번에 떠오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 이렇게라도 네가 나를 만나줘가지고 못다한 그런 내 사욕을 채울 수 있게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고 또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고 그래야죠. 나에게 특히 너는 삶의 방향이 아이들과 함께 가겠다고 잡았지만 사실 막막하고 이게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하다 보니까 너가 아니면 사실은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네가 있어주니까 앞으로는 더 기대가 되고. 키다리 김영조 선생님의 바람대로 정제국 친구도 또 다른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싶은가 봐요. 저는 어떻게든 복지계에서 큰 일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큰 일이란 게 아마 제도적으로 좀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나는 깊이 공감하는 것이 구청이나 시청이나 어떤 단체에서는 성과, 취업 얼마나 했느냐, 자격증 얼마나 땄냐를 내를 하지만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 오늘 실패가 끝이 아니잖아, 과정이잖아. 그걸 바라봐주는 어른이 되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서서 그걸 메꿔줘야 되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보니. 근데 말하고 보니까 되게 사실은 거창한 게 아닌데 그지? 그냥 일상인데. 자립준비 청년이 사회에 나와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는가 보다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님을 얘기해주며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지켜봐주는 어른. 아저씨도 제게 그런 멋진 어른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하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라고 느꼈을 정도로 오히려 저한테 선물 같은 분이시고 확실히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하는 친구들하고도 제가 뭐 연락처 있는 한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그래. 더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쉽지 않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내 앞에서 울고 있는 그 한 사람이잖아요. 10명이 아니고 딱 한 사람이 내 앞에서 울고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울 수도 있는데 내 앞에 있는 거는 나에게 좀 기회다. 이거는 제 삶의 방향이기도 하고 그거는 고민할 여지가 없고 삶이니까 그냥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줄 수 있는 키다리 김영조 선생님과 정제국 친구 그리고 나의 키다리 아저씨 모두 하늘이 보내준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아저씨, 키다리 김영주 선생님이 자립준비 청년을 지키고 싶은 이유는 또 있었어요. 이 일들이 하다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형 때문에 내가 나오게 됐어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많잖아.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가는 거야, 이 길은. 네. 이 길은. 네, 사회 나가보면 평균 엄청 대박입니다, 진짜. 장애인도 지금 좋았다 하잖아. 평균 엄청 대박입니다, 진짜. 학대로 들어왔고 막 난리를 하니까 근데 우리는 막아내야 됐었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나 진실이나 아이 마음보다 법이 먼저고 그래서 야, 이 한계가 분명히 그 뭐 질환이 있고 알코올리즘이 있고 다시 원가정으로 이게 말이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한 친구는 그래요, 막. 근데 그 현장에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다정한 얼굴로 오죠. 염색해주고 막 운동화 비싼 거 사주고 엄마랑 있을 거다 이렇게 막 들떠있는 상황인데 냄새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원하고 엄마 같이 살겠다 하고 의학했어요. 돈 홀랑 그냥
사기치거나. 어쩌다 어른들이 많다 보니까. 네. 나쁜 어른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좋은 어른, 키다리 아저씨. 원더우먼 같은 키다리 김용조 선생님을 보면서 대구에 살고 있는 정재국 친구는 누군가의 키다리 아저씨가 되고 싶은 꿈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세상 살면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든가 뭔가 공수래 공수거라든가 뭐 이것저것 말을 듣는데 분명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희망하는 게 있다면은 후원자님께서 저 같은 학생들, 청년들 많이 도와주시면서 신경 써주시면서 되게 손길을 내밀어 주셨는데 이제 그 뒤에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제가 꼭 멋진 사람이 돼서 다음에는 제가 밥도 사드리고 맛있는 걸 얻어 먹겠습니다. 비싼 걸로. 네. 키다리 아저씨처럼 나를 응원해주는 후원자분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나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 누구나 키다리 아저씨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을 나오면 마치 생존 게임을 치르는 것처럼 생계를 걱정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를 생각할 여유조차 없어요. 사실 근본적인 어려움들을 해소하기보다는 좀 대책 마련으로서만 이런 지원 제도들을 좀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자립준비 청년들이 자립을 하고 나서 취업을 했다가도 금세 그만두는 친구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본인이 경험한 편견도 있을 거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정부 지원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제공해주겠다, 취업 자리를 제공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어떤 진로를 고민하고 있고 어떤 꿈을 더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너무 이런 해결책으로서만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키다리 아저씨, 몇 년 전에 나온 조사 내용을 봤는데요. 자립준비 청년이 한 달 받는 임금과 취업률은 다른 청년에 비해 낮았지만 실업률은 8%나 높았어요. 또 살면서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다른 청년에 비해 자립준비 청년이 3배나 높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불과 이틀 전에 보육원 동생 친구가 또 이제 생을 마감했다라는 어떤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을 다녀왔어요. 식장을 또 다녀왔는데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지만 보름 동안 발견이 안 됐다라고 해요. 그 친구가 평소에 친구들과 연락도 단절을 하고 소식이 전해질 만한 어떤 그게 없었던 거예요. 뭐 뉴스에도 나온 어떤 일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도 이제 며칠 동안 보호자가 없어서 발견이 되지 않았던 소식이 전해지지 못했던 어떤 이런 일들이 몇 번 간혹 들리기도 하는데 결국 그게 이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좀 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죠. 보육원을 나와 처음 만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살아내는 자립준비 청년이 있는가 하면 장애를 앓거나 우울증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립이 느려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른바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는 친구들인데요.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경은 교수가 전하는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힘듦을 가지고 자립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장애가 있다라든지 우울증을 겪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교 생활이나 뭐 기타 등등 굉장히 어려움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만 25세가 되면 마구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몰아붙이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럴 수는 있겠죠. 느린 학습자에 대한 선진국에는 몇몇 장애와는 다르지만 느린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자립 준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가 좀 잘 마련돼 있고 그들을 채용을 해서 정말 좋은 성인이 잘 보살피면서 아이가 이제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기업에도 주고 아이에게도 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굉장히 잘 형성돼 있더라고요. 키다리 아저씨, 시간이 걸려도 힘들게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기다려주고 지켜봐주고 이끌어주는 어른들,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하면 세상은 절대 홀로 서는 곳이 아닐 거라 믿어요. 홀로 서기가 아닌 서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세상은 결코 두렵지 않겠죠? 보육원에서 공식적인 자립이 가능한 나이 18. 아저씨, 자영 친구에게 18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나이라고 해요. 자립준비 청년을 보통의 청춘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립준비 청년이 겪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보육원에서 살았다고 해서 무조건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우리가 불쌍하게 자란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중고등학교 때 보통의 학생들과 같이, 그리고 또 퇴소를 하면은 보통의 청춘들과 같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뭐 연애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게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의 청춘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And so this is Christmas. And what have you done? 얘들아, 여기 좀 모여봐. 이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로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 나의 키다리 아저씨에게. 안녕하세요. 저 허진이에요. 며칠 전에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너무 고맙습니다. 얼마 전 보호기간이 끝나고 자립을 시작하는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가야지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제가 보내드린 그림을 보고 응원해주신 후원자님 덕분에요. 모두 함께 같은 생활을 한다고 하고 싶은 일까지 같을 순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그림 공부를 시작한 친구와 비교하긴 어렵겠지만 조금 늦더라도 제 꿈을 꼭 이루고 싶어요. 키다리 아저씨처럼 좋은 어른들과 지금의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요. 키다리 아저씨, 제가 얼마나 멋진 어른이 되어가는지 꼭 지켜봐 주세요. When Christmas comes to town. 저의 꿈은 그냥 계속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라는 게 결국은 뭔가 이렇게 좌절을 할 일이 있어도 계속적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힘을 내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사는 게 저의 꿈인 것 같아요. 어떤 직업적인 꿈도 당연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계속 열심히 사는 거 그게 저한테 계속 유지하고 싶은 꿈이에요. 지금은 저는 아기를 키우고 있으니까 지금은 아기가 18개월이에요. 아기가 그 찰나에 뭔가 어떤 귀여운 짓을 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키다리 아저씨, 18개월이 된 우리 아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엄마 아빠와 눈 맞추며 활짝 웃는 얼굴도 정말 사랑스럽고 제법 또렷하게 말하는 목소리도 얼마나 예쁜데요.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건 꼭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제 어린 시절은 엄마 아빠 얼굴조차 떠올릴 수 없는 막연한 그리움으로 남아있지만 우리 아기는 엄마 아빠가 언제나 건강하게 곁을 지켜줄 수 있게 열심히 사는 것, 지금 저의 가장 큰 꿈이에요. 좋은 어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뭔가 좋은 어른은 뭔가 누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친구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알아주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좀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그럴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처음 본 친구한테 각을 잡고 멘토링을 해주려면 부담을 느껴. 그냥 밥 한번 먹자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정서적인 응원 한마디보다는 그냥 밥 한번 먹자 정도로. 그러면 또 보면 또 이야기 나누겠죠. 밥 한번 먹자. 그 한국인. 예. 근데 저는 진짜 먹습니다. 오늘도 식사 여기서 먹거든요.
키다리 아저씨, 지금까지 들려드린 저와 제 친구들의 이야기 어땠나요? 성인이 아님에도 성인으로 살아야 했던 우리의 18 청춘. 저 허진이, 박강빈, 손자영, 신선, 그리고 제국이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차이와 차별, 다름과 틀림에 맞서 사회로 쫓기듯 던져진 18 어른인 우리들. 더 이상은 숨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동정의 대상이 아닌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삶을 헤쳐가는 보통의 청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18 어른을 잊지 말아주세요.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키다리 아저씨처럼 언젠간 저도 누군가에게 진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아저씨도 응원해 주실 거죠? 이제 이 질문을 남기며 저와 제 친구들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당신은 좋은 어른입니까? 흔들리는 우리들은 머무를 쉼터를 빙빙 찾아가네. 2023 방송문화진흥회 콘텐츠 제작 지원 프로그램 나는 18 어른입니다. 기획 최병윤, 내레이션 허진이, 구성 여선정, 연출의 조은미였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 주신 18 어른 허진이, 박강빈, 손자영, 신선, 정재국님, 그리고 키다리 선생님 김영조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도움 말씀과 자료를 제공해 주신 아름다운 재단과 전국의 모든 보육시설 관계자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18 어른 허진이, 박강빈, 손자영, 신선은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 후배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